다음은 1의 3 물체의 스테레오 투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레오 투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테레오 투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3차원적인 원자의 배열을 2차원적인 제한적인 평면에다가 표시하는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X축, Y축, G축이 보이죠? 이와 같이 X축, Y축, G축이 있는 거는 이거는 3차원적인 공간입니다. 이 3차원 공간에서 하나의 방향을 우리가 이 구 위에 이와 같은 이 구 위에 한 점을 표시하면 그것이 하나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를 들면 이런 하나의 방향은 요 구 위에 한 점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 구 위에 우리가 한 방향을 표시하면 얘를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맨 밑에 요 마이너스 G축에서 이 아까 우리가 구 위에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요 적도선에 여기에 요 하나의 적도면을 통과하는 하나의 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테레오 투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축, Y축, G축은 어디에 투영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곳에 투영되고 다음과 같이 따라서 이게 X축이 되고 스테레오 투영했을 때는 얘가 Y축, 얘가 G축. 이거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X축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Y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 위에 있던 요 PA 점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 적도면에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것이 이와 같은 하나의 평면에서 우리가 투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투영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게 물체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개의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바위를 스테레오 투영하는 방법은 아주 여기에 보면 이 물체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두 위치를 우리가 표시하면 얘는 이 구면 위에 이 점과 이 점이 우리가 아까 봤던 동등한 면이 표시됐습니다. 얘를 우리가 밑에서 줄을 쭉 그어가지고 얘들이 만드는 우리가 폴이 여기에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이 구면 위에서는 여기에 놓이지만 얘를 밑에서부터 쭉 그으면 이 적도면에 이 점과 이 점이 나타나고 이 적도면을 펼쳐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면 요 점과 요 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은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으로 즉 180도 로테이션에 의해서 동등한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스테레오 투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 하나의 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는 하나의 물체가 존재하고 얘가 여기 위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이와 같은 물체에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동등한 위치가 있었죠. 얘들은 다 뭐를 위해서 의했냐면 이 완은 표시할 때 얘는 아이덴티티를 표시했고 이 2는 로테이션에 의해서 얘가 얻어졌고 얘는 이 3과 이 4는 미러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동등한 위치를 표현해 보면 먼저 이완이 하나의 물체를 표시했고 얘를 축으로서 이거 보세요. 얘를 축으로서 뺑그로 돌리니까 요 밑으로 들어갔네요. 얘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들어가서 E2가 표시가 됐네요. 그리고 이 이완을 얘를 얘를 적도면으로 해서 이 모든 애를 적도면으로 해서 하니까 E3가 얻어졌고 이거를 거울면으로 해서요. 이거 거울면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수직된 면을 거울면으로 표시하면 또 E4가 얻어지네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물체에 존재하는 4개의 동등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점대칭 조작 1, 점대칭 조작 2, 점대칭 조작 M, 점대칭 조작 M에 해당하는 동등한 위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 얘는 여기에 4개의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란 위에 있는 점과 안에 있는 점.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표시하면 로테이션 엑시스와 여기 까만 두껍게 그린 선이 있네요. 이 두껍게 그린 게 이게 거울이네,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스테레오 투영을 하면 우리가 동등한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네요.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결정과 격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규칙적인 거라 그랬죠. 이렇게 규칙적인 게 10만 개가 한쪽 방향으로 쭉 놓인 게 결정인데 요 같은 결정의 요 한 브록을 우리가 이 벽돌과 똑같이 생각하면 요 벽돌의 하나가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결정의 단위포 요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요게 쭉 쌓여 있는 겁니다. 이 결정질 재료에서의 요 하나의 단위 공간이 우리의 단위포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포라는 게 뭐냐? 단위 공간이죠. 그렇죠? 단위 공간. 이걸 우리가 단위포, 유니트셀이라고 부릅니다. 유니트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이 유니트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우리가 이 유니트셀은 다음과 같이 A1, A2, A3라는 벡터로서 하나의 유니트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A1, A2, A3로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드는 요 점들은 전부 다 다음과 같은 병진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병진 조작을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이 결정에서 병진 조작에 의해서 이웃하는 환경이 동등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결정에서는 동등한 위치,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무슨 위치요? 네, 맞습니다. 동등한 위치가 여기와 여기는 같은 위치는 아니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동등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환경이 똑같아요. 이와 같이 병진 조작에 의해서 이웃하는 환경이 동등한 위치가 규칙적으로 얻어지는 배열을 우리가 격자라고 부릅니다. 즉 레티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이와 같이 A1, A2, A3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결정은 이 격자입니다. 격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A1, A2, A3의 정수배 E 또는 M, N, P로서 동등한 위치가 얻어지는 것. 이것이 격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동등한 위치를 한번 볼까요? 물론 아까는 조금 전에 요 전 그림에서는 우리가 동등한 위치가 요 원자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원자의 요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요 위치를 이렇게 연결해도 똑같이 동등한, 그러니까 A 원자 위에 요런 거를 표시해도 동등한 위치인 요 점이 똑같이 얻어지잖아요. 동등한 위치가. 그래서 요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봐도 똑같이 A1 벡터, A2 벡터, A3 벡터로서 또 유니트 셀을 만들고 또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동등한 위치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병진운동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동등한 위치가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치를 격자점이라고 부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일의 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인데, 결정 자체가 격자입니다. 왜? 규칙성을 가지면서 동등한 위치가 얻어집니까? 그러니까 결정은 격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격자는 뭘로 만들어져요? 동등한 위치가 격자점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의해서 여러분들 격자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격자는 격자점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격자점으로 만들어지는 게 격자고, 격자가 결정인 거죠, 여러분들. 다음에 그림이 뭐죠? 얘는 지금 두 개의 원자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다음과 같이 A와 B로 만들어진 거네. A는 다음과 같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B는 다음과 같이 동그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데 격자인데, 여러분들 요 하얀 곳을 연결해서 A1, A2, A3를 만들었어요. 이건 A1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하얀 결을 연결해서 A2가 만들어졌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A1, A2, A3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까만 것을 연결해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A1, A2, A3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곳이 A도 될 수가 있지만 B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위치를 격자점이라고 했으니까 격자점은 A점도 되고 B점도 되고 아무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자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가 있으면 걔를 우리가 격자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자는 격자점으로 만들어졌고, 격자점이라는 것은 공간적에서 동등한 위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얘는 똑같이 아까 그 A, B로 만들어진 우리가 격자를 보여줍니다. 여기도 아까와 똑같은데 그 A, B에 이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B가 있으면 여기 중간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했어요. 요 위치는 여기나 다 동등하죠. 그러니까 얘를 또 연결해서 같이 마찬가지로 A1 벡터, A2 벡터, A3 벡터로서 다 동등한 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자점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동등한 위치를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결정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결정을 분류하는 것이 결정계 크리스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일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류를 분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게 남성 여성을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분류하는 방법이죠. 아주 그 차이가 엄청나니까. 또 하나 방법이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것도 인류를 분류하는 방법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에 보이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맨 처음에 분류하는 방법이 크리스탈 시스템, 즉 7개의 결정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분류할 때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결정을 7개 중에 하나로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개의
브레바이스 레타 격자로서 격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32개의 정군을 가지고서 격자를 분류하고 또는 230개의 공간군으로서 결정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7개 중에 하나, 14개 중에 하나, 32개 중에 하나, 230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7개의 결정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즉 7개 결정계는 뭐냐면 단위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단위포가 뭘로 만들어졌죠? A1, A2, A3로 만들어졌죠. 그 사이각이 있죠. 자, 그러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단위포가 보이죠? 이 단위포를 이루고 있는 게 A1 벡터, A2 벡터, A3 벡터죠. 요 사이각이 여기 알파가 있네요. 베타가 있네요. 여기 감마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결정계를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가 A1, A2, A3의 길이를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대적인 걸 비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A1, A2, A3가 같다 아니면 틀리다 얼마나 기냐 이게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길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여기 나온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계를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7개 결정계 중에서 맨 처음에 결정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결정계는 다음에 나오는 트리크리닉이라는 결정계입니다. 이 트리크리닉이라는 결정계는 여러분들 얘는 A1, A2, A3가 전부 다 다르다.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전부 여기 이 길이가 다 다르다. 그리고 알파도 베타도 감마도 다 다르다. 이런 애들은 이게 길이의 크기에 상관없이 얘를 우리가 트리크리닉 결정계에 속한다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A1, A2, A3 즉 이 길이가 다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90도 이내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단위포가 정육각형이 되는 거죠. 정육각형의 단위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애를 우리가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2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을 배웠네요. 그러니까 트리크리닉 결정계, 큐빅 결정계는 A1, A2, A3의 상대적인 크기나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게 몇 센치냐 몇 미리냐 몇 옹스트롱이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 다음에 테트라고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씁니다. A1과 A2가 같고 A3가 다르다. 아, 이 길이 같고 이 길이는 같지 않다. 오케이? 그러고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는 90도인 이런 단위포를 만드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테트라고날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오스롬빅 얘는 A1, A2, A3가 다 다르고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인 이런 결정 시스템을 우리가 얘를 오스롬빅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벌써 4개 배웠죠. 자, 다음 크리스탈 시스템을 볼까요? 다음 크리스탈 시스템은 이 모노크리닉이라는 애입니다. 이 모노크리닉은 다음과 같이 A1, A2, A3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90도인데 요거는 요 알파, 베타가 여기가 90도네요. 감마 하나가 이게 90도가 아니네요. 이런 애를 우리가 모노크리닉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헥사고날 시스템은 A1, A2가 같고 A3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고 얘는 다르다. 길이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90도고 그 다음에 감마가 120도인 애를 우리가 헥사고날 크리스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와
이와 같은 헥사고널 시스템은 요 단위포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합치면 꼭 뭐같이 보입니까? 육각형처럼 보이죠? 그래서 헥사고널이라고 부릅니다. 왜? 육각형처럼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트리고널이나 롬보히드랄은 A1, A2, A3가 같아요. 하지만 하나가 감마가 90도가 아닌 이런 애를 우리가 즉 A, B, 감마가 같지만 이게 90도가 아닌 이런 크리스탈 시스템을 우리가 롬보히드랄 또는 트리고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세 개의 이 페이지에 나온 39개의 세 개의 크리스탈 시스템과 여기서 배운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모두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14개의 브레바이스 레티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물론 아까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은 당연히 격자죠. 그런데 이 크리스탈 시스템이 격자인데 이 7개의 결정계 격자에 또 다른 격자라는 것은 격자점을 만들어지는데 아까는 모서리에만 격자점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격자점을 추가해서 새로운 7개의 격자를 수학적으로 브레바이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얘를 브레바이스 격자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배운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은 이와 같은 P격자에 해당합니다. 얘는 뭐냐면 격자점이 단순히 단위포에 모서리에만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만 있으면 하나의 단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요 단위포가 요 모서리에만 여기에 존재하네요. 뭐가 격자점이. 요 격자점은 몇 개의 무려 8개의 이웃하는 유니트 셀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격자점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이웃하는 얘가 포함되는 유니트 셀이 옆에 8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지 한 개의 격자점만이 포함이 된다. 이걸 우리가 프리머티브 격자 또는 심플 격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P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크리스탈 시스템 자체가 P격자이고 그게 프리머티브 격자고 얘는 단지 하나의 격자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I격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단위포 중앙에 하나의 격자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격자점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디 센터드 격자라 그래서 한국말로는 또 채심 격자라고 그럽니다. 채심 가운데 들어있다 I 격자. 그다음에 F 격자는 페이스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면 같은데 여기 하나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얘가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면의 중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격자가 있을 때 격자의 요 면의 중앙에 이렇게 들어가는 격자점이 들어갈 때 얘를 우리가 F격자, 페이스 센터드 격자, 면심 격자라고 부릅니다. 베이스 격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면에 이와 같은 우리가 격자가 있다면 단지 요 하나의 면에 이렇게 존재해요. 요거는 우리가 C면인데 요 C 베이스드 격자. 그러니까 단지 하나의 격자 단위 면에 격자점이 추가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7개의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은 P격자였고 이제 I격자가 생겨나고 F격자가 생겨나고 베이스 센터드 격자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P격자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모서리에만 존재하네요. 격자점이. I격자는 여러분들 어디에 새로운 격자점이 존재합니까? 바디 센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센터예요.
조금이라도 옆으로 있으면 격자를 저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F 격자라는 것은 페이스 센터입니다. 여기 완전히 요 면의 정중앙에 딱 놓이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센터는 요게 C면인데 C 베이스 센터 여기에만 격자점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트리클리닉은 크리스탈 시스템에서는 트리클리닉이랑 크리스탈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까 어떤 격자였죠? A, B, C가 다 같지 않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같지 않은 데서는 다음과 같이 P 격자만 존재하고 이런 격자, 이런 격자, 이런 격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격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I를 넣어가지고 F를 넣어가지고 이걸 넣어서. 모노클리닉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것이 B 센터에만 들어갈 때 또는 C에 들어갈 때 뭘 만드냐면 새로운 결정 격자를 만드네요. 새로운 결정 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new 얘 말고 새로운 결정 격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스트롬빅에서는 여러분들 유일하게 바디 센터드, 페이스 센터드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그 다음에 베이스 센터드 오스트롬픽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P, I,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C 베이스 센터 이런 새로운 애가 4개가 만들어진 거죠. 트리고널에서는 2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나, 2개 그러니까 I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큐빅에서는 C 베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큐빅에서는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바디 센터드 큐빅과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배운 적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심플 큐빅이라고 불러요. 얘를 바디 센터드 큐빅 BCC라고 부르는 거 재료과학에서 배운 적이 있죠, 여러분들. 얘를 뭐라고 불러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 그러니까 FCC네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 그러니까 BCC, FCC는 그러니까 one of 브레바이스 레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BCC의 결정 크리스탈 시스템은 큐빅이고 브레바이스 레티스는 FCC인 거죠. FCC의 큐빅 결정계는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이고 이게는 크리스탈 시스템 아니에요? 크리스탈 시스템? 얘는 시스템이고 크리스탈 시스템에서는 큐빅이고 그러니까 A, B, C가 같고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입니다. 그렇지만 격자가 바디 센터에 존재하네요. 격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얘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되는 겁니다. 자, 헥사고나는 단지 P 격자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는 P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이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트리고널이나 롬보헤드랄도 얘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가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의 브레바이스 격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시스템은 몇 개가 있었죠? 7개가 있었는데 브레바이스 레티스는 단지 8개, 브레바이스 크리스탈 시스템은 7개가 있지만 브레바이스 레티스는 14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브레바이스 레티스는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디 센터에 집어넣을 때는 꼭 2분지 A, 2분지 A, 2분지 A1, 2분지 A2, 2분지 A3 즉 정확히 센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주 여기 요 가운데 딱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F 격자도 정확히 센터에 들어가고 베이스 센터도 역시 센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완전히 정중앙에. 만약에 그게 정중앙이 아니면
절대로 얘는 그러니까 격자로서의 그러니까 격자라는 게 뭐예요?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했다 그랬죠. 아까 격자를 만드는 거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 격자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새로운 격자점을 하는 데는 예를 들면 다양한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 새로운 격자점을 추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원칙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몇 개의 원칙이 있냐면 아무데나 막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갖습니다. 자, 원칙 1을 볼까요? 격자점은 어느 곳에 존재하더라도 모든 격자점들과 항상 동등한 이웃 환경을 가져야 한다. 뭐예요? 동등한 같은 이웃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센터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피격자의 새로운 격자점을 추가해도 다른 모양이나 다른 부피를 가지지만 똑같은 피격자가 만들어지면 그건 새로운 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피격자가 다시 피격자가 됐다. 이건 아니다. 뭐 그냥 피격자로 쓰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브레바이스 피격자에 새로운 추가점을 추가해서 원래 브레바이스 피격자에 비해서 더 적은 대칭성이 얻어진다. 뭐예요? 무슨 성? 대칭성이 얻어지면 이거는 새로운 브레바이스로 인정을 못한다. 안 한다.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자점을 추가하면 훨씬 많은 대칭성이 얻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 센터드 큐빅이 그러니까 심플 큐빅보다는 훨씬 더 저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대칭성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원칙 4는 뭐냐면 하나의 결정에 존재하는 격자점들이 다수의 브레바이스 격자로 표현됐을 때는 가장 대칭 요소를 많이 가지는 브레바이스 격자로 얘를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디 센터드 큐빅을 심플 큐빅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센터드 큐빅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으로 취급해야지 심플 큐빅이나 이런 걸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그 예가 보여지네요. 테트라고날이라는 격자가 보입니다. 테트라고날은 A1, A2, A3 이런 형태고 A3가 같지 않은 겁니다. 이게 쭉 길네요. 한쪽 길이가 길네. 이게 기네요. 이렇게 길어. 얘는 같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 이내예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하나의 격자점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로 만들어진 격자가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회색으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격자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다시 다른 모양이나 부피를 가지지만 똑같은 브레바이스 피격자죠. 얘를 보면 요 길이 같고 이 길이가 다르고 각도가 90도 됐으니까 얘는 똑같은 격자가 됐으니까 얘는 원칙 2에 위반되네요. 얘는 새로운 격자가 아니고 C면의 베이스 센터드 테트라고날이라는 건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모노크리닉을 한번 보죠. 이 모노크리닉은 여러분들 이 A1, A2, A3가 다 같지 않고 알파, 베타 90도고 감마가 90도가 아닌 이런 애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C면에다가 얘를 하나 집어넣네요. C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네요. 그랬더니 다시 역시 얘가 생겨났네요. 얘가도 모노크리닉 피격자와 똑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새로운 격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다음에 모노크리닉에다가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냐면 봅시다. 여기다가는 모노크리닉 피격자의 B면에다가 집어넣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모노클리닉이 아니라 트리클리닉의 새로운 격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클리닉보다 훨씬 더 대칭성이 적은 트리클리닉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격자점을 추가해가지고 브레바이스 P격자보다도 더 적은 대칭성이 얻어지는 격자가 얻어졌으니까 얘는 새로운 격자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자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하나 새로운 격자가 만들어지는 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모노클리닉에다가 우리가 B면에다가 B면의 베이스 센터에다 새로운 격자를 추가했네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격자점을 추가해서 새로운 병진 조작이 가능하네. 요 새로운 병진 조작이 좀 작게 보이지만 요런 병진 조작이 보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T는 요런 2분지 1의 A1 플러스 2분지 1의 A3라는 새로운 병진 조작이 가능하며 브레바이스 P격자에 비해서 훨씬 더 대칭성이 많어. 이러면 얘는 새로운 격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based centered 모노클리닉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격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 이해만 딱 더 드려보죠. 얘도 만약에 페이스 센터드 이 큐빅인데 얘가 이 페이스 센터드 큐빅에다가 큐빅을 우리가 새로 그리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가지고서 이 친구 여기에 격자점을 얘를 연결해가지고 다음 같은 요런 롬보히드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런데 얘는 이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얘를 봐야지. 얘는 FCC인데 이 FCC가 이 프리머티브 롬보히드라에 비해서 엄청이 많은 저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P롬보헤드 격자에 비해서 대칭성이 훨씬 많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을 봐야죠. 이게 롬보헤드를 만들 수 있다고 이건 새로운 우리가 P롬보헤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브레바이스 레티스는 트리클리닉에선 이같이 하나의 격자만 얻어졌고 브레바이스 레티스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모노클리닉에서 2개, 오소롬빅에서 4개, 트리클리닉에서 2개, 그다음에 큐빅에서 3개, 그다음에 헥사곤에서 하나, 그다음에 트리코널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14개의 브레바이스 레티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강의는 계속됩니다.